자, 쉬운 거부터 저희 시작을 해볼게요. 퍼셉트론, 아까 우리 이런 거였죠?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확대한 거고, 수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까 계속 편향 뺐는데, 편향을 넣으면 여기 1이 되면 됩니다. x가 인풋 값에 상관없이 100행이 들어와도 첫 번째 행이든 두 번째 행이든 계속 1을 넣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맞추려고, 똑같이 맞추려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라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신경망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용어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펑션이 몇 개 나와요. 중요한 펑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얘가 스텝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의미를 잘 보시면, 똑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쪼개서 썼어요. 아까는 요 수식, 여기에 있는 수식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식을 h라는 걸로 한번 감싼 다음에 그 h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별거는 아닌데, 아까는 예를 들어서 y 이꼴 w1의 x1 더하기 w2의 x2 뭐 더하기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얘를 h로 놓고 최종 y는 그 h로 나온 결과, 여기 보면 h는 이렇고 그 h를 여기다 넣어서 그 최종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요게 아까는 y꼴 이렇게 y로 썼다면, 지금은 y는 h라는 함수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한번 걸르겠다는 건데, 그럼 h를 어떻게 정의할래? 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0과 1 이런 거 있잖아요. 0, 1을 여기서 쪼개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한 번에 썼던 수식을 쪼개서 보겠다는 거예요. 왜 쪼개냐면 원래 우리가 나타냈던 회기식과 이거를 0과 1로 나눠주는 그 수식으로 함수를 쪼개서 보겠다. 이원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 우리 이런 얘기 했었어요. 원래 회기식이 이거였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애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걸 최종 y를 어떻게 할 거냐면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에 w1의 x1 더하기 b를 넣고 분의 1. 이게 최종식이잖아요. 최종식. 근데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쓰지 않고 항상 나눠서 쓰죠, 이렇게. 뭐라고 쓰냐면 최종 y는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 분의 1 이렇게 쓰고, 이때 g는 w1의 x1 더하기 b 이렇게 나눠서 쓰죠. 그래서 요 g가 요로 들어가는 순간 최종 요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한 번에 안 쓰고 나눠서 쓰는 이유가 있죠. 이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듯이 요것도 나누는 거예요. 요게 원래 식이 g가 있는데 이 g를 h라는 데 넣어서 최종 y를 뽑겠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요 h를 제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게 이미 뭘 생각하고 있냐면 h를 다양화할 수 있겠다. 우리는 지금 0이 이거보다 크면 0 아니면 1 이것만 썼지만 앞으로는 얘를 다양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뭔가 우리 수학하시는 분들은 정리하고 일반화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좀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D라는 애가 회기식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 회기식은 변할 수 있죠. 뭐에 따라서? X의 개수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그럼 이게 G1, G2, G3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D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우리가 지금은 H라는 애를 썼어요. 크면 1, 0이면 뭐 이러면 뭐 이렇게. G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으로. G가 0보다 크면 1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H 펑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H1 말고 H2도 할 수 있겠죠. H2도.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만 여러 개를 바꾸면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걸로 치면
여기가 꼭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이원화시켜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요번에 여기다가 제가 H2를 뭘로 쓰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봤던 로지스틱에서 썼던 시그모이드 함수. 요건 아까 우리 퍼셉트론에서 봤던 G, 이 결과가 0보다 작으면 최종 결과를 0으로 하고 이거보다 크면 1로 하는 이런 I를 썼었어요. 퍼셉트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G를 판단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다이렉트로 넣어.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볼게. 이렇게 하면 우리 로지스틱에서 썼던 시그모이드 함수죠. 근데 사실 로지스틱은 이걸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가 0.5보다 크면 결과가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0.5보다 작으면 0으로 이걸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는 이제 무한 확장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고 얘를 여러 개 쓰는데 특별히 아까 퍼셉트론에서 우리 썼던 애를 스텝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텝 펑션. 요런 애들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릅니다. 더 있겠죠? 몇 개 더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럼 이제 단계가 이런 거죠. x를 가지고 뭔가 값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최종 값으로 뽑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 펑션은 왜 스텝 펑션이냐면 이래서 그래요. x가 0보다 크면 무조건 1로 가는 거죠.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딱 계단 함수 모양이 계단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x 값이 0보다 크면 전부 다 1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0이고 그래서 스텝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생겨서 시그모이드죠. 그렇게 됐다. 우리 신경망에서 더 또 많이 쓰는 애들이 유명한 애들이 뭐다 그럴까요? 다시 그럴까요? 하이퍼블릭 탄젠트라고 있어요. 하이퍼블릭 탄젠트.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1과 마이너스 1. 아까 시그모이드는 0과 1 사이를 0.5를 중심으로 가르는 이런 애였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집어넣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0을 중심으로 얘보다 크면 점점 1로 가고 얘를 작으면 점점 마이너스 1로 가요. 이런 걸 하이퍼블릭 탄젠트. 얘도 쓰지만 얘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얘 말고 렐루 함수라는 걸 많이 쓰는데 렐루는 정류했다 그래서 렐루입니다. 렐루는 어떻게 생겼냐면 0보다 크면 그냥 자기 그대로 자기 자신 바꾸지 않고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으로 0보다 작고 무조건 0으로 이게 렐루 함수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이유는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왜 많이 쓰냐면 신경망에서는 층이 많잖아요. 층이 많으면 아까 우리 최적화하기 위해서 기울기 같은 걸 구하고 막 미분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근데 다른 애들은 시그모이드나 이런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미분할수록 최대값이 원래 값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 값이 없어져요. 결국에는 한 서너 번만 하면 값이 다 0이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미분값이 자꾸 0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층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5개만 쌓아도 최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렐루 함수를 많이 씁니다. 렐루 함수는 얘는 버리고 얘는 그냥 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원본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미분값이 줄어드는 정도가 덜 하겠죠. 근데 얘도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그래서 늘 베이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얘가 훨씬 낫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거 많이 썼. 하이퍼블릭, 시그모이드 처음 시작을 이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렐루가 거의 대세입니다. 신경망에서. 근데 이게 좀 아깝잖아요. 이 마이너스 값을 전부 다 0으로 바꾼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살짝 누수를 줘서 리키 렐루라고
이렇게 살짝 값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데이터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따놓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애들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름이 왜 액티베이션 펑션이냐면 이름이 왜 액티베이션 펑션이냐면 스텝 펑션이 하는 역할을 보면 딴 애들은 그렇진 않은데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맨 처음에 이걸로 회기식으로 뭔가 값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70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를 스텝 펑션에다 넣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가는 아웃풋이 몇인가 보죠. 70이 들어왔으면 몇으로 나가요? 1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0이 들어왔어요. 최종 결론이. 그러면 이게 밖으로 나갈 때 몇으로 나가요? 0으로 나가죠. 0을 기준으로 크면 1 아니면 0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요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다음에 회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y 이꼴 w1에 g1 w2에 g2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면 그냥 요게 살아있죠. 여기가 0이 되면 이 항 자체가 날아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드가 없는 거나 똑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 개지만 하나만 쓰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이면 활성화, 0이면 비활성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액티베이션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얘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들어온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최종 몇으로 뽑아내고 이런 얘기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스텝 펑션이면 1, 0으로 나가는 거고 시그모이드 함수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로 나갑니다. 로지스틱은 0부터 1 사이를 가지고 다시 0이냐 1이냐로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바로 내보냅니다. 아웃풋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썼으면 몇으로 나가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렐로 함수를 쓰면 몇으로 아웃풋이 나가겠어요? 여기서 0보다 큰 수, 양수로 나가겠죠. 양수. 음수는 다 0이 돼버립니다. 양의 정수로 나가는 거죠. 자연수는 1부터죠. 자연수는 아니고 양의 정수. 양의 정수 하면 0도 포함인가요? 음의 정수는 양수. 0은 아닌데 0과 양의 정수 이렇게 되나요? 렐로 함수는 그렇게 나옵니다. 백기 렐로는 양의 정수로 나가면서 음수도 나가긴 나가는데 굉장히 작은 값으로 변해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쪼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 이제 들어오시죠? 1이고 B입니다. X 2개고 W1, W2. 하나의 회기식을 만들고 A라는 숫자를 먼저 받는 거예요. A는 뭐 자연수 그냥 숫자죠. 그 모든 수가 될 수 있는 거죠. 20, 70, 마이너스 20, 뭐 3.7, 뭐 모든 게 다 될 수 있죠. 그걸 다시 액티베이션 펑션에 태워서 최종 Y를 뽑아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태까지 용어대로 하면 Y가 아니라 G죠, G. Y는 보통 마지막 값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어쨌든 여기로만 보면 얘가 Y죠. 이로만.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요 동그라미 노드 안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굳이 또 밖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면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림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여러 개로 하나를 만드는 거지만 얘는 1대 1이잖아요. 하나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밖으로 안 뽑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평소에는 이렇게만 그리고 굳이 디테일하게 하면 이 안에서 H라는 애가 A를 들어오면 G1 이렇게 A가 H 들어오면 G2 이렇게 내보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함수 여기 회기식 하나 요것도 함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수 2개 쓴 거예요. 여기 가는 거 함수 3개. 그래서 이렇게 굳이 그린 다음에 여기 회기식 하나 1번 회기식 여기로 가는 회기식 하나 2번 회기식 여기 액티베이션 하나 3개 여기 하나 4개
여기 가는 거 하나, 5개. 총 5개의 함수가 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 제가 5개 강조하냐면 나중에 우리 이거 최적화해서 기울기 찾고 W 찾으려면 함수별로 뭔가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우리가 퍼셉트에서 썼던 스텝 펑션. 0보다 크면 그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가라. 입력을 뭘 넣든지 간에 0과 1로 나오는 일어납니다. 다음에 뭐 이거 뭐야? 이건 이제 어레이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제 넘파이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레이가 0보다 크면 참 거짓을 리턴하는 아이죠. 참 거짓. 혹시 이런 프로그램적인 그런 문법도 이렇게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배열로 처리할 수 있겠죠? X가 지금 우리는 2개밖에 얘기 안 했지만 N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5개 뽑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5개 들어오면 아웃풋을 1이나 0, 둘 중에 하나를 5개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거죠. 뭐. 스텝 0이거나 1이거나. 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 기억나시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 예.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요 수식 그대로 익스포넨셜 줘가지고. 중요한 건 배열을 처리해야 되죠. 배열을 처리해야 돼서 여러 개 들어오면 여러 개를 뽑아줘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100은 0으로, 1은 0.3으로, 0은 0.5로, 1은 7로, 100은 1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징을 봐야죠. 자, 0은 0.5, 중간을 중심으로. 네, 그림이 그렇게 생겼죠. 그래프 밑에 있습니다. 네, 여기 딱 0일 때는 0.5, 그다음에 한 0보다 큰 값을 넣었더니 0.7, 여기 0.5를 중심으로 좀 여기쯤. 그 작은 값은 여기 0.3, 여기쯤. 그 다음에 엄청 큰 값을 넣었더니 거의 1의 근사.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넘파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근사치. 거의 0.999쯤 되겠죠. 1. 얘는 0.000000001쯤 되겠죠. 그래서 0. 이렇게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생겼고 렐루는 스텝 펑션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렐루 우리 많이 쓰는 렐루입니다. 요거죠. Rectified Linear Unit. 이렇게 약자가 좀 R2만 소문자고 대문자. 요게 보통 우리가 표현한 그 약속이에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유닛 2는 뭐야? R2까지 뽑았군요. Rectified Linear Unit 할 때 LU라고 안 쓰고 R2까지 뽑아서 이거 약자니까. 그래서 렐루는 음수는 0으로, 양수는 자기가 그대로. 음수는 0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너무 막 취소하네요. 0보다 작으면 0으로, 나머지는 자기가 그대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별 어려운 건 없죠?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쪼개겠다는 얘기죠. 중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요거 기억나시나요? 행렬 이렇게 생겼으면 행렬이 이렇게 생겼으면 19를 만들기 위해서 1, 2하고 5, 7 가지고 하는 거죠.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그래서 19 만들고 이렇게 실제로 이런 수식을 가지고 넘파이로 하면 어레이로 만들고 2차원이죠. 그래서 np.dat 이렇게 하면 np.dat는 결과를 줘요. 요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np.dat만 됐었는데 요즘에는 A 원래 곱하기 B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렬
곱하기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를 골뱅이 이거 언제부터 되는지 제가 원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함수를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나중에 프로그램 길어지면 되게 지저분하다. 네, 이렇게 딱 골뱅이를 쓰면 이렇게 하면 이게 똑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편합니다. 이건 안 돼요. 행렬 곱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전혀 다르네요. 같은 아이템끼리 곱하라는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2by 1이라서 짝이 맞아서 되는 거지. 보통은 짝 안 맞으면 에러입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게 3개 얘는 2행 3열이죠. 2행 3열입니다. 그다음에 얘가 계산이 되려면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3행 2열이어야지 됩니다. 3행 2열이어야지. 이거를 다 내적을 하면 결과는 뭘로 나올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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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나옵니다. 2행 2열이 나오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내적이 계산이 되려면 요게 무조건 같아야 계산이 됩니다. 이게 다르면 에러예요. 짝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로 나오냐면 2행 2열로 나온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고 보통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적이 아니라 그냥 곱하기를 했다. 그러면 아이템끼리 곱해야 돼요. 아이템끼리. 근데 얘는 짝이 없죠? 그럼 에러입니다. 그런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2가 같아야지 계산이 되고 최종 결론은 3바이 4짜리로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3바이 2 얘는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행렬로 할 때는 3바이 2면 3바이 2면 요거잖아요. 그냥 얘는 2 그러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건지 이건지 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원래는 어레이는 우리 프로그램의 어레이는 이거든 최소한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한 줄. 얘는 지금 2차원이잖아요. 행과 열이 있는. 얘는 열만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2바이 1로 할 거냐, 아니 1바이 2로 할 거냐, 뭐 이거는 2바이 1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요거 우리 애매합니다. 이거 1바이 2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넘파이에서는 2, 이렇게 쓰죠. 행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이건 행을 먼저 쓴 게 아니 열을 먼저 쓴 게 아니라 열이 2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원래 한 줄짜리는 좀 다르게 취급한다.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차원.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뒤에가 생략돼 있었다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차원이 다를 때는 이렇게 본다는데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고 약간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할 일은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얘는 2차원이고 얘는 1차원일 때 조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돌려보면 됩니다.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자, 그래서 이거 왜 한 거냐면 여태까지 신경망에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X 2개에 Y 3개 있을 때 당연히 X 2개에 Y 3개 이게 첫 번째 회기식. 두 번째 회기식은 W가 바뀌는 거죠. 3에 X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4에 X2 Y는 W가 또 바뀌죠. 5에 X1 더하기 6에 X2 이런 노테이션을 좀 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 번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 서메이션으로 표현하면
여전히 따로 표현해야 돼요. y1은 서메이션 w I x I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로고 이거 말고 행렬로 한 번에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x하고 y 있고 w가 있어요. 그러면 x가 2개, w가 2개 필요하죠. 그러면 x를 먼저 쓰느냐 w를 먼저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우리는 x를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x가 x1, x2 이렇게 되는 거고 w는 길게 써야 돼요. w1, w2 이렇게 되죠. 그래야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가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2는 똑같이 x1과 x2가 있는데 w2 아니고 새로운 w 3,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y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w3 y3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 번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한 번에 쓰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기다가 칸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x1w1 더하기 x1w2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x1의 w3에 x1의 w4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x1의 w5에 더하기 x1의 w6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y1, y2, y3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쓰면 최종 얘가 y1, y2, y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형님. 그래서 우리가 최종 쓸 때 어떻게 써요? 실제로는 y라는 행렬은 x라는 행렬과 w라는 행렬 이건 변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똑같은. 근데 x가 몇 개인지, w가 몇 개인지, y가 몇 개인지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런 노드를 보고 요런 수식을 이용해서 머릿속에 요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뭐가 늘어나는지를 봐야죠. 자, 개수가 늘어나면 x의 개수가 늘으면 뭐가 늘어나야 돼요? w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죠. 한번 할 때마다. 그러면 w가 가로로 늘어나야 돼요? 세로로 늘어나야 돼요? 세로로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x가 2개면 여기에 회기식 하나에서 w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w가 가로로 이렇게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회기식이 여러 개 생기는. 이게 1번 회기식, 2번 회기식, 3번 회기식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w들이 세트가 가로로 늘어난다는 거는 회기식이 더 여러 개 생긴다. 회기식이 여러 개 생긴다는 건 뭐냐면 y의 개수가 여러 개 된다는 거예요. 그럼 y가 밑으로 세로로 더 늘어나요.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상상만 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x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x의 개수, 인풋, 이 노드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늘어날수록 당연히 w의 개수가 많아져야 되니까 이게 w도 세로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w의 세트가 가로로 늘어난다는 거는 회기식이 여러 개라는 거니까 y의 개수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y의 개수가 이렇게 생기죠. 이거를 w부터 쓰면 약간 반대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게 책마다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w부터 쓰잖아요. 이게 변수고 얘가 상수니까. 근데 그림 그리기에는 이게 더 좋아서 보통 x를 먼저 쓰고 w가 뒤에 나옵니다. 행렬 곱은 뒤집으면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최종 하나 더 깨끗하게 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봤던 것처럼 x1, x2 그다음에 w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y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어요. y는 숫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죠. 우리의 데이터는 x1, x2, y. 1, y2, y3.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x1과 x2로 y 하나 만들고 이건 회기식 1번. 회기식 2번은 x1과 x2로 y2 만들고 회기식 2번. x1과 x2로 y3 만들고 이게 회기식 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이 늘어났잖아. 행이 막 100만 개씩 있을 거 아니야. 100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행이 여러 개 있는 게 표현이 안 돼요. 행이 두 번 들어오면 이게 두 번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 행렬식은 자꾸 행렬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행렬과 행렬식은 다릅니다. 행렬은 매트릭스고 행렬식은 디터미넌트예요. 다른데 제가 말하는 행렬식은 그 행렬식이 아니고 행렬을 계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수식할 때 행렬식. 원래 행렬식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행렬식은 디터미넌트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안 쓰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씁니다. 행렬식 말고 행렬 계산식 이렇게 할까요? 행렬 계산식은 이걸 다 커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게 100개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늘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행이 늘어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x는 계속 바뀌죠. y도 계속 바뀌죠. 뭐는 고정이에요. w는 고정.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뭐냐면 x와 x2가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죠.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y가 결과가 계속 바뀌죠. x 바뀌면 y 바뀌고 x 바뀌면 y 바뀌죠. 그런데 이 전체에서 w는 고정이죠. 그 고정된 w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했을 때 이게 y 이꼴 ax 플러스 b다. 그래서 내가 a하고 b를 찾았어. 그럼 y 이꼴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하고 3은 고정. x 집어넣으면 y가 바뀌는 거죠. x가 2일 때는 y가 얼마, x가 3일 때는 y가 얼마, x 4일 때 y가 얼마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x, y는 세트로 계속 바뀌어요. 순서상으로 바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규칙이잖아요. 규칙. 그렇죠? 그러면 w와 b는 바뀌지 않는 거죠. 한 시스템에 w와 b는 하나죠. 이해되세요? 회기식이 하나면 w 세트와 b 세트는 하나. 한 시스템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와 Y는 100개니까 100세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습은 뭐예요? 100개의 X와 Y 세트를 이용해서 공통된 W를 찾는 게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개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뭔가 이런 거 잡힐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X와 Y는 바뀌고 W는 고정이 되네.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는 제가 XY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숫자 넣고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X1, X2가 1,2가 들어왔어. 얘가 1,2야. Y는 3이야. 그럼 얘가 3이 되죠. 그럼 다음 행은 5,7이 들어왔어. 5,7은 어디다 쓸 거냐? 5,7. 여기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5,7. 이렇게. 그러면 Y는 어디로 늘어나냐면 Y는 Y1, Y2, Y3 이렇게 있었죠? 요렇게 계산해서 얘가 나온 거죠? 요렇게 계산해서 얘가 나왔고 요렇게 계산해서 얘가 나왔어.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거. X의 행인 세트가 늘어나면 요렇게 계산한 게 여기로 들어옵니다. 요렇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X의 행이 많아지면 이렇게 밑으로 더 생기는 거고
결과는 옆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쭉 가서 100번째 행. 이렇게. 이 y의 세로의 개수는 뭐예요? 회기식의 개수. 그 다음에 y의 종류. 원래 y1, y2. 그러니까 그 행의 열의 개수. 이렇게. x1, x2는 하나, 둘. y1, y2는 밑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w는 요 세트, 요게 x의 개수만큼 세트, 그 다음에 회기식만큼 가로로 세 세트. 여기에 행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 어디가 늘어나요? x가 밑으로 늘어나겠죠. 계속 100개면 요게 100세트. 그 다음에 y는 y 2세트가 옆으로 100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그리는 행렬 수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x1, x2 쭉 해서 x 뭐 10까지 있고 그럼 이 개수만큼 w1, w2에서 쭉 해서 w10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w는 변하지 않아요. 그 저기 데이터의 수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y도 1부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또 여기에 w들이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러면 y2, y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기본이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데이터의 개수, 행의 개수. 100개가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예요. W는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Y의 원의 세트들이 쭉 늘어납니다. 그럼 요게 100, 요게 100개. 요거는 X의 개수. 요거는 Y의 개수. Y의 개수만큼 그 회기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개. 그 다음에 X의 개수만큼 웨이트가 있어야 되니까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수식과 y1 이퀄 어쩌고저쩌고 이 수식과 그 다음에 요 우리의 데이터. 우리 늘 기준은 이겁니다.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 행이 늘어나면 어디가? 열이 늘어나면 어디가? 이거를 잘 매칭시켜서 머릿속에 딱 가두고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얘는 x 곱하기 w는 y예요. 이걸로 끝입니다. 행렬이 좋은 게 이거죠.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되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넘파이로 얘는 몇 바이 몇, 얘는 몇 바이 몇, 얘는 몇 바이 몇 이렇게 땁니다. 근데 나중에 CNN 같은 거 할 때 헷갈린 게 뭐냐면 얘가 2바이 3인지 3바이인지 2바이 3인지 3바이인지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넣으면 엉뚱한 결과는 차라리 에러라도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에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만 엉뚱한 게 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이 들어가는 것과 동작하는 이 메커니즘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이해만 하시면